안녕하세요, 미니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작년 22년 11월 말에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3차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백지 상태에서 조금씩 병원 생활에 적응하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병원마다 상의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라 느끼고 생각된 것들을 정리해 본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필수 준비물 첫 번째, 씻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백혈병이 걸리면 면역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병실에 있는 화장실의 세면대 물로 씻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엔 씻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었지만 항암하면서 면역 수치가 점차 떨어지게 되면 생수로만 씻어야 합니다. 생수로 씻는 게 참 어렵겠죠. 처음에 들었을 땐 생수로 어떻게 씻는 거지 그랬는데요. 차차 겪으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얼굴을 닦을 수 있는 클렌징 티슈죠. 혹시 수치가 아직 덜 떨어진 경우엔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프고 정신없을 땐 며칠씩 씻지도 못하죠.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때 내가 너무 더러운 것 같고 찝찝하다 하시면 그때 씻으면 되세요. 2일에 한 번 정도 씻는 게 위생상 좋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입원하고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씻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1차 닦고 2차적으로 일회용 면수건으로 닦아주고 버리면 됩니다. 일회용 면수건은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작은 크기가 바로바로 쓰고 버리기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몸을 닦아줄 수 있는 샤워 대신 물티슈인데요. 병원 지하마트에서 판매를 합니다. 향이 괜찮아서 몸을 닦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물로 씻는 만큼 깨끗하진 않겠지만요. 매일 닦기엔 무리고 저는 2일에 한 번 정도 닦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물 없이 쓰는 바디워시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하마트에서 판매를 합니다. 저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일회용 면수건도 함께 사용해야 돼서 샤워 대신 물티슈가 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양치질에 관한 것인데요. 입원해서 제일 귀찮은 일이 양치하는 일이랍니다. 무엇보다 구내염이나 입안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찮아도 꼭 해야 합니다. 생리식염수로 가글링도 수시로 해줘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감염 때문에 세면대에서 양치를 할 수 없고 침상에서 양치를 해야 하는데요. 양치할 때 생수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헹군물을 종이컵에 버리고 그 물은 다시 변기에 버립니다. 칫솔 사용 후 세척할 때도 생수를 사용해야 돼서 참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 일회용 칫솔을 대량 구매해서 한 번씩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솔은 부드러운 것일수록 좋습니다. 치약은 아무래도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잇몸 전문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괜찮을 때는 CC를 사용해도 좋은데요. 줄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500ml 생수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저는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때는 물을 마트에서 직접 사와야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못 가게 되니까 물이 다 떨어질 때가 되면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도 한 달 입원하는 동안 50개 정도 이상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원할 때 번들로 꼭 챙겨가세요. 병원에서 권장하는 하루 식수량은 1.5리터 이상입니다. 양치할 때도 필요하고 칫솔을 헹군다면 그만큼이 더 필요하며 또 약 먹을 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하답니다. 종이컵은 하루 사용량을 계산해서 준비해가면 됩니다. 필수 준비물 두 번째, 몸을 보다 청결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자주 씻지 못하고 병원이 건조하다 보니 피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덕꾸덕한 바디로션을 수시로 발라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습이 중요하다 보니 저는 세타필 제품과 포포크림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세린 로션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암 부작용으로 발진과 수포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가라앉은 후에도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로션을 꾸준히 발라주면서 관리해주면 옅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의 피부가 빨갛게 부으면서 벗겨지기도 했는데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바르기도 했지만 수시로 로션도 함께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용 로션이 필요하겠죠? 평소 사용하던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 면봉입니다. 기본적으로 귀 청소용으로 사용하지만 디테일하게 닦을 일이 필요할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합니다. 이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기계를 끼우고 측정해야 돼서 매니큐어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바람에 손발톱에 젤레일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입원하였는데요. 병원 지하에서는 일반 매니큐어 제거용 아세톤은 판매하지만 젤레일 제거용은 판매하지 않아서 손톱 정리 파일로 억지로 갈아내면서 힘들게 지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선 급한 대로 손가락 한 개만 지우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는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입원 전에는 꼭 지워주세요. 항암을 하면 기본 한 달은 입원해 있기 때문에 손발톱이 많이 자라겠죠. 길어지면 세균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줍니다. 상처가 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발톱을 자를 때 잘못 잘라서 피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지혈이 안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거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고 정신이 없을 땐 필요 없겠지만요. 저는 처치 과정을 살펴볼 때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손거울로 잘 관찰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갑티슈와 물티슈도 당연히 챙겨야겠죠. 저는 좀 해프게 쓰는 편이어서 한 달 입원해 있는 동안 갑티슈 2개, 물티슈 100매용 3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면팬티와 일회용 양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하에 세탁실이 있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세탁실을 갈 수도 없고 매번 세탁하는 것보다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필수 준비물 세 번째, 꼭 챙겨가면 좋은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주로 손이 많이 가는 물건들은 잘 닿는 쪽에 정리해 놓는 것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수납 바구니인데요. 이런저런 사용하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치약, 칫솔, 로션 등을 정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병원 지하 마트에서는 목욕 바구니 같은 큰 크기만 판매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작은 크기로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는 필수이죠. 병원 지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싼 편이지만 병원 지하엔 마트에서부터 다양한 매장들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구매할 수가 있답니다. 침상에 연결된 콘센트는 한 개밖에 없으며 노트북 충전기나 핸드폰 충전기를 꽂으면 줄이 짧아서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2m 이상 길이의 멀티탭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다음은 유무선 이어폰입니다. 1인실 병실일 경우엔 상관없겠지만 2인실 이상의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이어폰은 필수겠죠. 6인실에 있으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는 분도 계셨고 영상을 이어폰 없이 그대로 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매너 꼭 지켜주세요. 병원에서는 거의 침상에 누워만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죠. 아프지 않을 때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조금만 들고 보다 보면 손이 너무 저렸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거치대가 있으면 편리하고 좋답니다.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죠. 음료수나 우유 등을 마실 때 필요한 빨대와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무젓가락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개별 포장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끈끈이 돌돌이 테이프인데요. 항암을 시작하면서 삭발도 했지만 아주 짧은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다 보니 침상이 지저분해져서 수시로 돌돌이 테이프로 청소해 주었습니다. 베개 및 침대 커버 교환은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 가능하답니다. 저는 자주 교환하는 게 번거로울 때면 베개 커버만 몇 개 받아서 커버를 씌운 베개 위에 올려놓고 지저분해지면 교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KF94 마스크는 필수로 있어야겠죠.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감염 안전을 위해서 거의 하루 24시간 계속 쓰고 있기도 했는데요.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자다 보니 어느새 답답함이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접착식 벽걸이는 혹시라도 마스크를 벗을 일이 있을 경우 잠시 걸어둘 수 있도록 사물함 옆에 붙여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퇴원 시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겠죠. 마지막으로 슬리퍼입니다. 처음 입원할 때 VIP 병실에 입원하면서 받은 노란 슬리퍼인데요. 폭신하고 편해서 계속 신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대부분 크록스 슬리퍼를 많이 신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에 입원하여서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어그 슬리퍼도 준비했었는데요. 병원 안은 따뜻하기도 하고 정원 산책은 따뜻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오픈된 슬리퍼를 신어도 괜찮았습니다. 필수 준비물 네 번째, 없으면 아쉬운 것들입니다. 1차 항암 시기에 인실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옆 환자분이 차를 마시는 게 어찌나 부러웠는지요. 그 고소한 향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땐 보호자도 없었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던 저는 나도 마시고 싶다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암 때는 차를 마실 수 있는 보온병과 티백을 꼭 챙겨가야지 했고 드디어 2차 항암 때 준비해 가서 수시로 차를 마셔주었습니다. 그만큼 물도 많이 필요했답니다. 500ml 용량이 들어가는 보온병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티와 홍차 종류들이 있지만 트와이닝 얼그레이와 오설록 3다 꿀베티 차가 개인적 취향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토 증세가 있거나 입이 심심할 때 한 개씩 소포장되어 있는 주전부리용 캐러멜, 사탕, 초콜릿, 과자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상큼한 레몬향의 사탕은 입맛을 돋우어주기도 하고 울렁증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항암할 때는 오심구토가 가장 견디기 어렵긴 한데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음료, 요플레를 챙겨가면 좋습니다. 저는 한라봉과 귤, 요플레를 주로 먹었습니다. 면역 수치가 떨어지면 적윤식을 해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감염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개별 포장된 제품들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죠. 저도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다음 입원할 때 챙겨갈 계획입니다. 지퍼백과 위생비닐봉지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일이 생기는데요. 간혹 물건을 정리하거나 군것질거리를 소분해서 담기도 했습니다. 위생비닐봉지는 갑자기 구토가 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병원에서 구토용 비닐봉지는 주기도 합니다. 샤워할 일이 있을 경우 중심정맥관을 커버해야 돼서 지퍼백과 3M 테이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위생과 감염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편리하긴 합니다. 노트북은 필요에 따라 준비해 가면 되겠죠? 저도 챙겨가긴 했는데 침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가끔 컨디션 좋을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노트북 사용 시 멀티탭은 꼭 챙겨가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싫어지는 병원 냄새들이 있는데요. 향긋한 향이 그리워서 사용한 필로우 미스트입니다. 침대 커버와 베개 커버를 교체하고 한 번씩 뿌려주면 병원이 아닌 곳에 있는 그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향수를 좋아해서 그렇지만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작은 스케치북과 채색 도구들 및 펜입니다. 가끔 심심할 때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니쌤의 지극히 개인적 취향에 맞는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항암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